네, 안녕하세요. 델타 보이즈 내일이 개봉이죠? 예. 역사적인 개봉 전야를 앞두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또 감독님 그리고 고생하신 배우들 소감 들어보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여러분들 그 질문 주시면 선물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선물이 뭐죠? 네, 이 라면인가요? 용기가 있군요. 네.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영화는 또 먹는 재미를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라면 사발과 라면 받아가실 수 있도록 질문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화 만들 정재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혜 역을 맡은 윤지혜입니다. 네, 저는 연출자 고봉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대용 역을 맡은 신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노준세 역할을 연기한 김충길입니다. 네, 저는 강일록 역할을 맡은 백승환입니다. 예건은 어디 있죠? 미국에 있어요. 예건. 그래요? 미국에 원래 사시는 분인가요? 예, 미국 시민권. 그럼 이 영화를 위해서 오신 건가요? 이 영화를 위해서 온 특별히? 건 아니고요. 이게 와 있는 그 참에 이제 영화를 찍고 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작년 무주 상골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처음 보고 그때 심사를 위해서 봤었는데 이 영화 너무 좋아서 보다가 이 영화 진짜 미쳤다. 감독도 미쳤고 배우도 미쳤고 이 영화를 보고 심장이 펄떡이 나도 미쳤구나. 이 영화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치게 할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대상으로 빌었는데 좀 아깝게. 네. 아무튼 그때 영화를 보고 배우분들 만나 뵙고 갑자기 이 영화에 매료된 극렬 팬으로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몇 가지 비밀을 좀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 영화가 얼마에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300만 원 안 해요? 250이요? 예. 예, 이 영화 250이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도시 근로자 평균 수입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텐데 한 달 평균 수입에 어떻게 그런 돈으로 이런 멋진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 델타 보이즈라는 영화가 한국 영화에서 어떤 강렬한 기스를 남겼는지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 또 인터뷰 많이 요즘에 하시죠? 네, 그래서 많이 밝혀졌을 테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영화 어떻게 그 돈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런 빛나는 리듬의 영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도 만들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더 집중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실 이런 종류의 주제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몇 가지 선택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내몰리는 그런 청춘들의 좌절 그리고 그렇지만 놓칠 수 없는 어떤 희망 이런 얘기를 하는 독립영화들은 되게 많습니다. 되게 흔해 빠진 주제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흔해 빠진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남다른 영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 아이디어의 시작은 뭐였을까 궁금하거든요. 감독님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의 시작은 델타 리듬 보이즈의 영상으로 시작이 됐고요. 남성 사중창을 소재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남성 4명으로 이제 촬영을 이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짧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근데 몇 시간 하는 거죠? 40분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작년에 배우들한테 듣기로는 특별한 시나리오가 없었다. 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줄거리는 있었겠죠. 그리고 이 장소에서 이런 종류의 내용으로 이런 정도의 감정으로 찍겠다 이 정도의 디렉션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보셨을 때 되게 궁금한 것이 저도 그렇지만 이게 과연 어디까지가 연기고 어디까지가 디렉션인가? 이 영화의 빛나는 성취는 감독의 연출력인지 배우의 빛나는 매력인지 되게 궁금한데 배우분들 포함해서 감독님 어떻게 그런 황금의 조화를 이루는지 한번 그 스스로 느낀 바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배우들의 공이 뭐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고 또 배우들을 이제 완벽하게 믿고 간 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용 역할. 예. 뭐 저는 뭐 배우의 공이 크다라고는 말을 못하겠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 다 그렇게 했던 건데 사실 감독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확실히 요것은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들도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편집을 엄청 기가 막히게 또 다 촬영, 편집 다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너무나 굉장했고 또 그리고 감독님께서 즉흥적으로 주시는 아이디어들도 사실은 되게 뛰어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좀 놀랐던 게 그 환경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또 순간순간 감독님의 어떤 재치나 이런 것들이 구현되었던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배우의 연기와 또 확실히 감독님의 어떤 그런 연출력이 굉장히 잘 조화롭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 감독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 촬영 현장에서 긴장하거나 좀 이렇게 주눅들지 않게 너무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연기를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고 뭐 정말 뭘 해도 돼라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정말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마음이 편안하게 이렇게 연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많은 장면들이 감독님의 그런 배려나 그런 환경 때문에 저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 말해줘. 네. 이 영화가 9일 동안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찍어가지고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감독님도 저희를 믿고 저희도 감독님을 믿고 그냥 정신없이 사실 찍어가지고 저는 그냥 재밌었던 기억만 납니다. 제시. 네, 저도 오빠 말대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저는 사실 오빠들하고 알던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도 믿긴 믿었는데 상대 배우를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대 배우들도 편하게 해주고 감독님도 편하게 해주시고 하니까 정말 멋대로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제목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는데 델타 보이즈라고 하기에는 여기 그 준세의 와이프 지혜 씨의 매력이 어마어마하던데 그 씨를 거의 씹어 먹던데 제 생각에는 델타 보이즈와 오메가 걸 뭐 이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약간 생기신 게 오메가 이런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때 준세 역할 맡으신 배우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와이프와의 장면이 거의 뭐 리허설도 없고 대사도 없이 그냥 즉흥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혜 씨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감독님의 어떤 디렉션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멋진 하모니를 만드셨나요? 더 이거였어요. 더라고 하면 이제 예. 무조건 싸워라. 네, 그렇죠. 예. 네. 뭘 갖고 싸워라?
전화 온 걸 갖고 싸워라. 그러게요. 네, 전화 그러게요. 네, 계속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제가 화가 났는지 저도 사실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전화 온 게 화가 났고 모르겠어요. 화가 났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화가 난 걸 몰랐기 때문에 이 친구도 제가 왜 화내는지 몰랐대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배우분들하고 얘기를 좀 더 하긴 할 건데 GSC 차이가 왔으니까 예, 예. 저는 그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 사람이 되게 타고난 그 연기의 탄력이 있는 배우들이구나. 준세와 지혜가 그런 그 서로의 합을 맞추는 과정도 없이 어떻게 특별히 대사가 씹히는 것도 없이 그리고 그 액션의 합도 마치 무술 감독이 안무한 것처럼 대단히 뭐 지나치게 막 오버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렇게 멋진 블로킹을 그리면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저 두 사람의 탄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서 잠깐 듣기로 지혜 씨는 연기를 전공하지 않았다고. 네, 저 컴퓨터공학과 전공이에요. 아니 연기 학원을 다니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잘 안 됐지만요. 예. 준세 맡으신 배우분은 그 장면 찍을 때 예. 어떤 느낌이었어요? 잘 모르는 여배우와 호흡을 맞추시면서. 일단은 저 감독님께서 디렉팅을 너희가 뭐 이런 상황인데 싸우는 것이다라는 디렉팅이 있으셨어요. 그 싸우려면 그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화가 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화가 날 때까지 저는 그 과정을 좀 되게 중요시 생각을 했거든요, 연기할 때. 그래서 그냥 내가 싸워야지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전화를 받다가 얘가 자꾸 뭐라 해서 화날 때까지 사실 좀 기다렸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화가 났을 때 뭐 욕도 하고 뭐 그래서 그 과정을 되게 좀 신경 쓰면서 연기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그 액션 장면 찍을 때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막 이렇게 막 육탄전을 벌이고 리얼하게 싸우면 좋겠다라는 감독님의 이 디렉션이 있어서 그 리얼하게 싸우되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막 진짜 욕하며 싸우더라도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좀 그림이 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인상을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는 좀 내지만 제가 실제로는 한 대도 때리지 못합니다. 예, 헤드락을 거는 척하면서 그것도 이제 실패하고 막 억지로 제가 좀 이렇게 때리지 않으려고 그런 걸 신경 쓰면서 연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 실제로 때렸어요. 아 지혜 씨가 준세 때렸다고요? 근데 그게 저는 꼭 부부간의 싸움만이 아니라 저는 그 오메가 거리 델타 보이즈 안에 들어가면 저 4명의 저 한심한 청춘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 하모니를 맞출까 봤는데 역시나 또 거기서도 그 네 사람을 다 씹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같이 연출을 하는 입장에서 이 배우들한테 살아있는 연기 부담 갖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요구대로 디렉션대로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뭐 어디서는 생활 연기라고도 하고 되게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제가 또 이게 좋았던 거는 배우들이 멋져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들의 매력은 매력이다 치고 감독님이 배우들과의 호흡, 배우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배우들에게 어떤 주문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배우들과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이제 배우들에게 좀 얘기를 하고 뭐 저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 배우들이 이제 제 틀에 묶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출 방법은 배우들과 대화를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영화의 비밀을 알고 싶은데 비밀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제가 이 영화를 작년에 무주에서 보고 이 영화 너무 좋아서 무제영화제 쪽에 부탁을 해서 이 영화를 어떻게 또 볼 수 없겠냐 했더니 저한테 유튜브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한 대여섯 번은 더 본 것 같거든요. 그 사이에 유튜브로. 아, 이 얘기하면 안 되나? 내일 개봉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금도 있나 유튜브에? 아,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근데 제가 왜 이 영화가 그렇게 계속 보고 싶고 터지는 장면에서 또 터지고 왜 위로받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 영화는 제가 느끼기에 이 영화 되게 먹는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모든 장면에서 먹는 음식의 클로즈업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모든 장면을 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에서. 그리고 배우들은 노래 중창으로 모였지만 노래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주로 어떻게 하면 이쑤시개를 내는 사운드가 어떻게 나는가에 대해서 몇 분을 할애하고 또 다른 이제 그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적을 앞두고 머뭇거리는 모습이 영화의 전체적인 모습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청춘들의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목적을 설정해놨지만 그 목적에 다가가기 두려운 수단도 마땅치 않고 그런 솔직함이 저한테 많은 위로를 준 것 같거든요.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저 이런 거 질문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니면 메시지가 아니라면 어떤 무드, 어떤 정서, 뭐 어떤 생각으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만든 건 아니고요. 저와 그 배우들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영화를 뭐 이제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작가와 함께 얘기를 할 때 영화 이야기보다 그 외의 이야기들 더 많이 하고 또 먹는 걸 신경 쓰고 뭐 그랬던 기억도 나고요. 뭐 요즘 청춘들한테 뭐 구체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포기하지 말자 아니겠습니까? 예. 꼭 뭐 잘하는 것만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우리가 재밌는 걸 하고 살자. 뭐 요즘에 뭐 욜로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것과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이 처음에 감독님 머릿속에 4명의 완벽한 캐릭터가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배우를 만나면서 그게 구체가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특히 또 굉장히 많이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대용이 김병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김병지로부터 끌어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 그 대사를 배우가 직접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예, 그거 일단 먼저 머리가 김병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냥 뭐 감독님이 머리를 먼저 결정하고 들어갔나요? 예, 머리가 먼저 정해졌고요. 캐릭터보다? 예, 그렇죠. 헤어스타일이 먼저? 감독님의 코미디의 기본은 일단 외형이 웃겨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탄생되게 된 것 같습니다. 김병지 얘기는 감독님이 너 얘기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다가 머리도 이제 김병지니까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과 지금 이제 뭐 연기하면서 주변의 동료들에 대한 생각 이런 걸 좀 녹여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좋아해 주셨고요. 네. 이 영화를 계속 그 목적 앞에서 머뭇거리게 만든 가장 큰 역할을 하시거든요. 대용이 계속 먹을 걸 가져오고 술을 사와서 연습을 끊임없이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계속 미안합니다 그러고 이 캐릭터는 본인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 관찰과 연구를 통해 나온 본인의 캐릭터 설정인가요? 그래서 일단 관찰과 연구보다는요 감독님께서 일단 먼저 제시를 계속 해주셨어요. 끊임없이 대용을 먹을 것을 사온다. 예, 그거를 해서 이제 뭘 사올까? 이번에 뭘 가지고 갈래? 막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셨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대용은 이제 뭐 사실은 꿈을 꾸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일단은 좋은 것 같은 감독님은 좀 그런 걸 의도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냥 일단은 같은 꿈을 꾸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되게 즐기는 또 뭐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음식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저의 어떤 그런 모습도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저의 뭐 저렇게 뭐 돈이 많아서 음식을 사오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은 뭐 그래도 뭐
저의 모습을 최대한 반영해 주셔서 감독님께서 좀 이런 역할을 이렇게 디렉션을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례지만 그 대용 역할 맡으신 분 성함 네, 저는 신민재입니다. 신민재 배우님을 만나고 그 캐릭터를 발견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감독님은 이 어떤 대략적인 그 캐릭터에 대한 아웃라인을 가지고 주문을 하셨나요, 배우? 예, 그 배우들과 이제 뭐 같이 놀면서 이제 배우들의 이런 특성들, 개성들, 매력들을 알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맞춘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배우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이 영화가 이 배우들의 빛나는 개성으로 사실 그 리듬을 만들어가는 되게 독특한 영화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그 일록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이 이 델타 고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불안, 두려움을 가장 잘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네 명의 캐릭터가 다 있으시겠지만 스스로를 자해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감독님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 일록 역할 맡으신 혹시 백승환 씨신가요? 네, 백승환 배우님께서는 이게 그래도 그 안에서 가장 노래를 어쨌건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모든 일정을 주관을 하고 리더격인데 근데 이 결국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야 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계속하게 다른 그 델타 보이즈들 추동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특히 그 자해라고 하기까지는 아니지만 얼굴을 때리고 야공을 맞고 이런 장면에서 어떤 식으로 이 캐릭터를 해석해서 그 장면이 필요하다고 보셨나요? 우리 감독님의 일방적인 주문이었는데. 네, 씬 자체가 그냥 일록이 뺨을 친다라고 감독님이 써놓으셔서 저는 이제 뺨을 친 거고요. 그냥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냥 대중들이 보기에 모두에게 있는 모습이 그 거울을 볼 때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공감을 좀 사고 싶었는데 제가 객관적이지 못하니까 저는 제 연기를 봤을 때 제가 객관적이 못해서 이게 공감이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튀지 않을까? 이게 이 델타버스 영화 전체의 흥겨운 톤과 맞지 않을까? 이게 조금 누군가 보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사실 했는데 근데 정말 저도 그러더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제가 거울을 볼 때는 보통 답답할 때 보더라고요. 답답할 때 그 감정을 가지고 그냥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막 따로 막 어떤 막 큰 생각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 모습을 봤을 때 되게 한심한 모습만 생각하고 그냥 거울을 봤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도 제가 보기에는 일록을 비추는 카메라의 각도는 조금 남달랐거든요. 일록은 조금 달랐나요, 감독님한테? 그러니까 뭐 애정의 뭐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이 영화의 어떤 것들을 리딩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흥겹지만 기본적인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던가 이런 특별한 미션이 있었나요, 일록 역할에는? 일록이 뭐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또 일록이 저의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반영한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를 찍을 때 감독 입장에서 영화를 찍고 이 영화가 공개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묻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그거에 대한 어떤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10년간 찍었던 영화들이 거의 다 묻혔었거든요. 그럼 이 델타 고지가 첫 개봉 영화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박수 한번. 너무 저도 영화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렵긴 한데 그 과정을 이겨내고 어쨌건 뭐 그리 많은 영화관에서 상영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개봉이라는 내일 어떤 영화와 경쟁을 하죠? 미이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근데 내일 개봉할 영화 중에 가장 열광적인 지지와 전폭적인 그런 박수를 받길 원하는 그 델타 보이즈 정말 응원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들이고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멋져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너무 멋있는 그래서 또 이런 얘기 하게 되지만 정말 가성비 뛰어난 영화다. 어떻게 저런 돈으로 물론 이제 감독님께서 10년 동안의 내공이 있으셨을 테고 또 배우들이 발견이죠. 그러니까 배우분들도 이런저런 작품에 많이 나오셨지만 사실 이런 주목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셨다고 들었고 제가 작년에 되게 남다르실 텐데 감독님 이번이 몇 번째 영화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습작까지 다 하면은 뭐 한 200여 편이 되긴 합니다. 네. 10년 동안 어떻게 200여 편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습작이죠. 네. 저희가 연습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들이 참표는 이제 근데 작년에 듣기로 그때 시상할 때 안 오셨잖아요 감독님이. 네. 배우분한테 여쭤봤더니 일하고 있다고. 예.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 델타 보시 홍보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배우분들은 서로 아는 사이 아까 지혜 씨는 아니라고 했는데 남자 배우분들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나요? 네, 저희는 그 입시학원, 연기 입시학원에서 어렸을 때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뭐 계속 같이 연기하면서 한 10년 정도 그러면 아는 사이였네. 네, 친한 사이입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뭐 연기를 액션과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 큰 어려움은 없었나요? 아니면 너무 잘 알아서 불편했나요? 전혀 어렵지 않았었어요. 하면서 너무 편했고 춘길이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겠으니까 막 기대도 되고요.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실 취하는 연기 할 때도 막 춘길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슈퍼스타 K에 내가 나갔었고 전국 노래자랑에 내가 나갔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렇게 막 알게 되는 뭐 재밌는 상황들도 많이 연출이 되고 이래서 저는 뭐 재밌었고 승환이도 뭐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같이 연기하고 뭐 이랬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벅찼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려운 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준세 씨는 준세 씨가 아니라 김춘길 배우님이신가요? 네. 김춘길 배우님은 예. 실제로도 막내신가요 거기서? 실제로도 막내신가요? 막내요? 예. 예, 실제로 막내입니다. 이 역할을 제의받았을 때 예. 별다른 얘기가 뭐 시나리오가 그렇게 갖춰진 뭐 씬 나누고 이런 갖춰진 시나리오가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감독님 얘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근데 감독님은 또 얘기 별로 안 한다고 했었고 예. 본인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내셨어요? 글쎄요.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냈다 그런 것보다도 이제 일단은 어떻게 돼서 준세가 마지막에 뭐 합류한다라는 어떤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리허설을 몇 번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뭐 야 이런 상황이니까 한번 해봐. 그래서 뭐 특별히 캐릭터를 만들진 않았고요. 실제 내가 이런 상황이면 나는 어떤 말을 할까? 나는 어떤 얘기를 할까?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까? 그런 거를 그냥 생각하고 그냥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록 같은 경우에는 기계 절삭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하시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장소를 섭외할 수 있는 곳이 저희 직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 사장님하고, 사장님하고 제가 친한 형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화를 찍는데 하루만 좀 빌릴 수 없을까요? 돈이 좀 없는데.
그래갖고 하루에 찍은 거예요 그걸? 네, 하루 만에 공장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거의 3분의 1은 하루 만에 찍은 거죠. 거의 밤새가지고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는 이제 그냥 형이 뭐 잡일들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이렇게 있다가 잡일 하다가 야 쇠 잘라와 하면은 정말로 그냥 잘 못 잘라도 그냥 자르고 그렇게 일하던 알바하던데요. 아니 이 5명의 주요 캐릭터 외에도 저는 자꾸 계속 궁금해지는데 그 버스 운전기사 또 이 저기 그 공장의 매형 그리고 생선 가게 형 성균이 형 네. 아니 이런 분들까지도 어떻게 연기를 안 하듯이 저렇게 리얼하게 느낌 나올까 되게 놀라웠거든요. 뭐 여기에 특별히 답변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지혜 씨는 어떻게 델타 보이즈라는 4명의 남자를 완성하고 양념처럼 끼우는 생각이었나요 처음에? 처음에는 그랬었는데요. 네. 어떻게 바뀌어갔나요 지혜 씨도? 제가 이제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건 뭐 단역으로 할 게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디벨롭이 됐던 것 같아요. 지혜 씨는 자기 캐릭터 제안받고 어떻게 이 씬을 씹어먹게 됐나요? 어떻게 디벨롭을 했나요? 네. 이게 처음에 어떤 캐릭터야 하고 이렇게 저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영화를 하고 있는데 너랑 정말 잘 어울리는 역할이 있어. 할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네 했죠. 이런 역할인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마음대로 해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생활에서 연기가 나오다 보니 더러운 성격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 디벨롭이라기보다는 평소에 화내는 성격을 그대로 하다 보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이 또 자유롭게 영화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준세와 지혜가 싸우는 장면을 여러 번 나오고 길게 나오잖아요. 저는 감독님 생각에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붙여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뛰어난 하모니가 나와서 그 장면을 늘리지 않았을까.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되게 탄력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하신 것 같고 저는 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 카메라 뒤에 감독님을 제외한 몇 명의 스텝이 있었을까? 네, 저분 한 분. 아, 조 감독님인가요? 네. 아, 동사무소 직원. 동사무소 직원 저기 일어나서 관객들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저분이 이 음식 소품, 분장, 장소 섭외, 뭐 즉석 엑스트라 섭외 뭐 이런 것들 다 하시는 건가요? 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기 그 이용빈 배우의 그 이제 피앙세 분이 또 있으세요. 그죠? 예, 김소영 씨라고 그분. 아, 예건. 예건의 이제 여자친구분이 해주셨어요. 예, 이제 관객분들도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 가급적이면 저랑 겹치지 않는 질문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는 거거든요. 시사회 때 너무 재밌게 봐서 제가 영화 친구도 꼬드겨가지고 이거 재밌다. 근데 캐릭터 설정은 그때 얘기 들은 것처럼 명확히 안 돼 있고 그때 이제 배우분들 어떤 그 스킬이나 현장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졌다고 하는데 두 번째 보니까 관계 설정은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준세랑 대용이는 이제 그 뭐랄까 소년원 출신이고 혹시 들으신 분들인데 잠깐 나와서 잘 모르셨겠지만 그런 거를 봤을 때 다 관계 설정이 돼 있는데 그 생선가게 형님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대사로는 표현이 안 되고 어디서 만난 것 같긴 한데 혹시 그 처음 일록을 만났을 때 대영이가 일록을 만났을 때 그 혹시 술집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 형님 생선가게 형님 되시는 분이
설마 그 관계 설정상은 이렇게 유흥업소나 아니면 정과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신 분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설정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한 바가 없어서 근데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질문 끝나셨나요? 그 저기 선물을 몇 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라면은 총 3번, 네. 연필 총 6분. 네. 그럼 순서대로 라면과 연필 세트 중에 어떤 거? 라면 용기. 라면 용기. 네, 저 맨 뒤에 분. 저는 솔직히 개봉한 영화 다 보거든요, 극장에서. 근데 정말 로버트 로드리게즈 이후에 1992년 로버트 로드리게즈 이후에 고봉수 감독이 한국에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너무 좀 감격스럽고요. 솔직히 이 정도 그냥 CGV에서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트하우스에서? 예. 저는 궁금한 게 두 개인데 하나는 촬영 기반이 어디였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서울 아니면 힘들잖아요. 촬영 기반이. 당장 250만 원 들었다고 하시는데 카메라만 빌려도 250만 원 당연히 넘게 되니까요. 그게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 생각에 이게 제대로 된 영화 구조라면 이번 일로 감독님은 평생 먹고 쓸 걸 버셔야 돼요. 이번 작품으로 이거 델타 보이즈로 평생 먹고 쓸 걸 버셔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같이 함께한 이들과 공평하게 수입을 나눌 것일까? 예, 가장 크게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먼저 한국의 로버트 로드리게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독이거든요. 촬영 기반은 지금 그 이수역 쪽 그 사당동에서 촬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뭐 공장 같은 경우는 거의 하남이었나? 시흥시 과림동 시흥인가요? 시흥 쪽. 시흥 쪽이었고요. 주로 이제 그 두 군데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그렇게 평생 먹고 살 정도로 수익이 난다면 당연히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 공동 그 투자로 또 이름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은 다 같이 이제 나눌 계획입니다. 선생님 질문은 정확히 나누겠냐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그 투자를 또 해주신 분이 계세요. 뭐 100만 원, 5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눠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 또 지분이 좀 퍼센테이지로 나눠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정말 감독님 정도 되는 분이라면 요새 사실은 80억 이상의 그 영화를 빼놓고 투자받기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델타 보이즈 때문에 더 이상 투자받을 필요가 없을지도 아마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만약에 그런 소위 말해서 주변의 개미들을 부자 만들어줄 마음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럼 감독님 정도는 사실은 그 30억 이상의 영화들은 이너서클에서 안 끼워주잖아요. 중소청 펀드 마이너스 30%까지 까주니까 안 끼워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감독님 정도의 실력과 감독님 정도의 예산이라면 정말 저희 같은 영화 마니아들을 부자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감독님이 어떤 집단을 건설한다면 정말 한국 영화계에 정말 한 팔을 형성할 수 있는 정말 솔직히 로버트 로드리게즈 예를 들었는데 그분
만든 첫 번째 작품 감독님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해. 지금 감독님 배우들 연기 디렉션 하는 거 보면 노트북에서 첫 작품 봐보세요. 그게 연기예요? MR이지. 만들어서 이벤트 때문에 그게 가능한 그 헐리우드 메이저들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예, 선생님 그럼 이 영화의 성과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참여한 사람들까지 함께 그 결실을 나눌 수 있는 주생 많이 받았어. 네, 아니, 그런 바란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너무 이렇게 막 이런 예. 이럴 수가 막 이런 그리고 앞에 한 가지 그래서 카메라는 어떻게 연결을 하셨어요? 다막 형광등으로 찍었다 그러는데 예. 카메라는 저기 그 C100 카메라 있어요. 캐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 ISO를 좀 이렇게 높여도 만 이상대로 높여도 노이즈가 잘 안 생기는 카메라더라고요. 그래서 형광등 2개를 놓고 했을 때 예, 뭐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C100 저기 오늘 정말 아, 그렇잖아요. 여기 인디스토리 대표님이 이사님이 다 오셨거든요. 다 같이 한번 얘기 한번 나누면 좋겠네요. 네, 너무 저기 이런 영화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작년에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그 흥분 상태와 지금 비슷한 상태신 것 같은데 예, 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선물 뭐 드릴까요? 라면 용기와 연필 세트가 있습니다. 네, 연필 세트 저희 딸내미 갖다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질문하시죠. 제가 대신 질문 드릴게요. 곡 중에서 제리코 나오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선정됐는지랑 또 그 연습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리코 노래는 이제 감독님께서 그 델타 리듬 보이즈라는 미국의 그 중창단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설정을 하셨고요. 정말 그들이 부르는 음악 그대로 설정을 하셨고 연습은 정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달 정도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사실 저랬고 근데도 뭐 마찬가지로 저희 연습하면서 주구장창 노래만 한 거 아니고요. 노가리도 까고 맛있는 것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뭐 이러면서 재미있게 정말로 저들이 연습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냥 즐겁게 그렇게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어머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질문. 예, 까만 티 입으신 질문자 전. 마이크. 네, 오늘도 역시나 재밌게 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좀 더 흥분이 가라앉은 상태로 보니까 OST가 없다는 사실을 그냥 느꼈는데 혹시 또 그것도 그냥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안 넣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의도가 있어서 안 넣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연기나 이런 연출을 자유롭게 이렇게 놔둬서 뭔가 최고의 성과가 나왔고 주인공들이 굳이 잘하지 않아도 도전하고 좋아하는 자체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관객으로서 이 영화를 봤을 때 뭐 영화의 뭐 구도가 어떠니 그런 다른 미사여가 없이 그냥 보는 걸로 되게 충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소감 말씀하신 거죠? 질문 없고. 질문 하나 첫 번째. 예예예. 먼저 그 카페 이벤트가 그때 카페 이벤트 진행한다고 했었잖아요.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OST 같은 경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조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좀 감정적인 울림을 주고 싶었고요. 2번째는 제작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없습니다. 2가지 이유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카페 이벤트로 이렇게. 카페 이벤트가 뭔가요? 이거 영화를 사랑하는 게 뭐였어요? 그 얘기 나온 김에 지금 그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건 우리 이사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사님께서 마련을 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곧 또 질문하실 분, 예, 무대수 질문. 아, 선물 말씀하세요.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사했고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마지막 장면이 되게 기쁘게 이렇게 합창을 하는데 반해서 그 분위기가 되게 제가 느끼기엔 엄청 좀 서글프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장면이 이렇게 딱 마무리 지면서 감정이 약간 동요되는 게 느껴졌었는데 혹시 연출하실 때도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하고 연기하실 때는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장면을 연기할 때는요, 저희가 그 9회차 촬영을 했었는데 정신없게 찍었잖아요. 그런데 감독님께서 8일 동안 이 모든 걸 다 찍고 마지막 날 하루 촬영 남았을 때 그 마지막 노래하는 장면만 찍겠다,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니네가 틀리던 잘하던 마지막 장면은 딱 한 번만 찍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다 이렇게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 번만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마지막 날인데 다른 촬영도 안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진짜로 우리가 그 카메라를 앞에 두고 공연한다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실제로도 막 떨린다, 진짜 할 것 같다 이런 대사들도 다 진짜로 너무 떨려서 나온 장면이고요. 다들 저뿐만 아니라 긴장하면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작도 또 틀리기도 하고 뭐 너무 긴장해서 그렇게 연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연출은 이제 의도한 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 이 영화가 이제 만들어질 때는 뭐 어디 뭐 출품할 생각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제작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영화도 묻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촬영할 때 이제 그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공허하더라고요, 제 느낌이. 그리고 또 이 촬영이 끝나면 또 이제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좀 그렇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런 게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영화상에서. 네, 또 질문. 그 선물 예. 예, 저기 지금 손 드신 분. 영화 너무 재밌게 감사히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촬영 구도가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거울이 흔들거리고 이제 아까도 설명해 주셔서 정말 잘 들었는데 거울도 그렇고 이제 일단 그 촬영 구도를 보면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렇게 현란하지도 않고 계속 한 씬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같은 장면만. 근데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거든요. 촬영 구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 같은 장면이 계속 길게 이어지는 게 그게 그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혹시 예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지 궁금해요. 두 가지 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배우들의 그 애드립 연기에 좀 의존한 바가 많기 때문에 롱테이크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렇게 구도가 조금 이렇게 밋밋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촬영 전공도 아니고 촬영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루하지 않았던 이유는 배우들이 워낙에 연기를 재밌게 잘하니까 그래서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물 거의 마지막 선물인 것 같은데. 네, 선물은 없어도 질문하실 분. 네. 이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되게 간단한 거 그냥 진짜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건데요. 그 일록이라는 인물이 누나와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누나는 어떤 분께서 전화를 그렇게 실감나게 해주신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건 역할에 이은빈 배우 여자친구분이 그 생선가게 손님 역할도 해주셨고요. 또 일록의 누나 역할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조감독도 해주시고. 그분은 따로 연기를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연기를 하신 건 아니고요. 성격이 대차요. 지혜 씨보다 더 대차인가요? 마무리하는 모드로 가겠습니다. 예, 남자분. 야, 저도 재밌게 영화 봤고요. 저는 그 뭐지? 김춘길 배우님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 배우분들이 역할이 이제 명분이 있잖아요. 내가 노래를 해야 되는 명분이 세 분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 노래를 원래 노래 대회를 나갔던 사람이고 이분은 그래도 막 가족들이 막 뭐라 하고 항상 그런 거 풀 탈출구가 필요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김춘글 그 배우님께서 연기했던 역할은 뭐 굳이 이렇게 노래를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연기를 했을 때 배우님께서 생각했던 생각이랑 간우님께서는 왜 그런 역할을 만들어서 그 했을까가 너무 궁금했어요. 모두 다 노래를 하고 싶은 캐릭터만 나오면 그게 판타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인 거를 좀 가미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갈등 구조를 좀 이렇게 넣기 위해서 만드는 캐릭터고요. 연기는 예, 연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제가 좀 제 주변에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이 실제로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람들보다 직장도 다니고 할까 말까 고민도 하다 그냥 안 하기도 하고 뭐 살짝 뭐 동호회도 들어보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는 제 주변에도 많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참 현실적인 그냥 답답한 준세는 좀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제 캐릭터 좀 많이 답답하다고는 얘기가 좀 있는데 좀 맞는 것 같아요. 답답한 사람인 것 같고 연기를 할 때도 뭐 노래를 사랑해서 해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형이 부르니까 그래 한번 해볼까 그 정말 그냥 그 상황에 집중해서만 그냥 연기했고 또 부인이 뭐라 하니까 그럼 어떡하냐고 뭐 그냥 그 상황에만 그냥 맞춰서 순간순간에만 집중해서 그냥 연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저기 여자분 가운데. 저는 그 질문보다는요 감상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여기에 대한 어떤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영화 포스터가 좀 특이해서 일단 토기고 해서 이게 왔는데 너무 기대 이상의 이렇게 그런 거를 받았어요. 제가 좀 감상이 더 풍부하다 그러면 웃고 울고 이러느라고 얼굴이 조금 이제 좀 망가졌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감독님이라든가 뭐 평론가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뭐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해주는 영화가 좀 훌륭한 영화의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이 가고요. 저는 이 장면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세 가지예요. 여기 그 배우님이 다 나오신 어떤 그런 건데 부부로 나오는 두 분 배우가 아주 격렬하게 싸우는 장면 그리고 김병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노래하게 된 어떤 그런 거를 너무나 허심탄회하게 어떤 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탁 터놓고 말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백승환 배우님께서 연기하시는 그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장면들이 사실 굉장히 보통 영화에서는 그렇게까지 리얼하게 잘 못하거든요.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등급이 어느 정도로 매겨지는지조차는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말씀드리자면 욕 부분이 조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인해서 제가 사실 권할 수 있는 어떤 층이 조금 제한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너무 괜찮은 영화라 정말 이 영화가 정말 흥행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아까 김병지 선수를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선수에 대한 어떤 그런 감흥이 되게 길게 남거든요. 우리가 열정이란 게 짧은 순간에 바로 드러나는 열정이 있는 반면에
아주 진득하게 가면서 그 사람의 열정이 아주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감화를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 영화는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 영화 진짜 말 그대로 듣도 보도 못한 리듬의 영화여서 되게 신선했고 흥분되게 만들었는데 영화 중반까지는 이 한심한 청춘들이 어떻게 노래 별로 잘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영화를 음악 노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다가 점점 그게 뭐가 중요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이게 별다른 관객들을 어떤 정교한 플롯을 통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들의 이 애드립과 그냥 서로에 대한 표정만 가지고 그게 설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봐도 이건 대단한 그 배우의 발견이고 마치 용서받지 못한 자 윤종빈 감독 영화 처음 나왔을 때 하정우라던가 거기 그 배우들을 봤을 때 그런 느낌 같은 것도 들고 제가 약간 이제 지금 다 좋은 분위기니까 약간 딴지를 괜히 한번 걸어보자면 근데 이 배우에 대한 칭찬이 어떻게 보면 또 좀 삐딱하게 해석하면 이 영화는 결국 배우들의 개인기 열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감독의 비전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감독님 저는 사실 뭐 이 영화에 임하는 자세가 뭐 연출도 연출이지만 저는 사실 뭐 그냥 저도 관객 모드였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는 천재적인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열흘 동안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저도 뭐 여기 있는 배우들의 팬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행복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카메라 이제 말씀하셨지만 물론 예산상의 이유도 있고요. 저 카메라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컷을 많이 나누지 않았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멋부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의 연장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감독이 배우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저 배우가 저 화면 안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는 모습을 감탄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심이 좀 느껴졌고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 내일이 개봉이고 감독님 아까 이 영화 개봉은 처음이시라고 하셨죠? 네, 200편 중에 200번째 만에 개봉을 하는 영화가 돼서 소감 남다르실 것 같고 다른 배우분들도 개봉 영화의 주연으로 나온 영화는 이번이 다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또 소감이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저기 백승환 씨부터 좀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탁대했을 때 그런 느낌도 지금 약간 왠지 들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내가 이 정도의 이를테면 행복을 누려도 되나? 라는 괜히 넘겨줘도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 텐데 쭉 배우분들, 감독님, 지혜 씨까지 해서 소감을 좀 어떤 심경이신지 아주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믿어지지가 않은 게 너무 커요.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영화에 나오는 트럭을 제가 운전하고 왔거든요. 아침에 저는 아직도 트럭 운전을 하는데 감독님하고 작업을 단편을 포함해서 한 7, 8편은 한 끝에 델타보이즈가 만난 건데 그냥 감독님이 이 영화를 처음 계획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게 끝나고 엔딩이 올라갈 때 우리가 좀 위로받고
우리가 그냥 좋았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딱 저희들끼리 시사를 지하의 그 조그만 화면으로 봤을 때 진짜 울었어요. 사실 너무 그냥 어떻게 이런 영화를 우리가 와, 그리고 와 정말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거의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연기하면서. 그래서 너무 기뻤고, 그게 사람들한테 제발 한 명이라도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가 컸어요. 왜냐면 저희들끼리 맨날 보고 재밌어하고 저희들끼리만 그냥 좋아해가지고 누가 공감해줄까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물론 뭐 공감 못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한 분이라도 정말 이 얘기에 동의해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개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인데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화가 있다는 거를. 네, 뭐 돈이 꼭 있어야 뭐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델타 보이즈 찍는 한 10일 정도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앉아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뭐 다 아마 비쌀 것 같은데 정말 사실 꿈만 같고요. 그리고 아직 사실 실감이 안 납니다. 내일 개봉한다는 것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5년 정도 넘게 계속 단역을 계속 그렇게 좀 오래 했었는데, 단역을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은 그 애드립이라던가 제가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면 잘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주인공이 돋보여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뭐 이렇게 그런 걸 하면 안 돼서 좀 그거에 맞춰서만 이렇게 좀 하는 것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좀 큰 역할로 이렇게 해주신 감독님한테도 감사드리고 되게 좀 아직도 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 그 감독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제가 좀 사람들이 좀 배우들에게 좀 주목을 받는 영화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제가 좀 요새 드는 생각은, 감독님이 이렇게 좀 촬영을 해가지고 영화를 찍었잖아요. 배우들을 맡겨주셔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연기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사실 그 영화가 처음에 편집했을 때 막 7시간이 넘어서 굉장히 길게 나왔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감독님께서 그 이야기를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해서 편집을 정말 예술적으로 며칠 동안 밤을 새가시면서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영화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감독님은 편집만 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저를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는 사실 처음에 되게 놀랐었거든요. 왜냐면 아까 백승환 배우가 말한 것처럼 공장 장면도 하루 만에 다 찍었고 트럭 장면도 하루 만에 다 찍었고, 근데 그것들이 그 중간중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들을 정말 아주 예술적으로 편집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꾸만 이제 이런 걸 가면 이제 저희만 갑자기 뭐 배우들의 영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제가 꼭 이 얘기를 좀 관객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를 마음 놀게 해주시고, 그래서 일반 분들도 연기 되게 잘하시잖아요. 아까 그 전화하신 분도 그렇고. 왜냐면 감독님께서 정말 잘 놀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좀 배우들만 너무 주목받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꼭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도 감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독은 배우 뭐 스텝 그 중에 하이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배우가 칭찬받으면 건 감독에 대한 칭찬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이 영화 만들 때 비슷한 말인데, 감독님의 생각, 꿈에 대한 생각, 저희들에 대한 꿈에 대한 생각이 녹아져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이 영화를 준비하셨던 거, 저희들이 연기를 준비했던 기간들이 녹아져서 만들어진 영화가 델타 보이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런 저희들의 생각을 동의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게 정말로 저는 참 저희들은 감사하고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영화, 저희들 같은 사람이 만들었던 영화가
사실은 뭐 많은 개봉관이 걸리지 않지만 사실은 이런 영화가 이렇게 정말로 이런 좋은 데서 저희들이 앉아 있는 것도 사실 기적이고 이런 영화가 걸린다는 것도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너무나 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그냥 이 영화를 보시고 또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많이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뭐 그게 이제 저희들의 뭐 바람이겠고요. 물론 동의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단 뭐 몇 분이라도 저희들 생각에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계셔 주셔서 정말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 10년간 200편의 영화를 만들면서 관객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보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델타 보이즈는 이게 관객과 함께 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영화를 공유한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 일인 것 같고 또 오늘 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이유는 또 한국의 로드리게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천재적인 배우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또 이런 기회가 딱 생기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여기 함께 영화를 보고 또 여기 지루한 GV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연기를 시작한 지 5년, 6년 정도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컴퓨터공학과였고 뭐 의상 디자인한다, 뭐 한다 계속 많은 걸 바꿔왔어요. 그러다가 이게 가장 조금 성격을 드러내는 데에 적성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가 제가 오늘 낮에 친구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오늘 여기 있으니까 와줘라. 근데 오늘 시간을 빼서 와주셔서 너무 친구들이나 이렇게 같이 또 저희 네, 아까 오빠 말한 대로 저 요가 강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요가하고 이렇게 왔는데 요가원에서 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관이 영화관이 많이 없잖아요. 저희 요가원이나 친구들이나 엄마 가게, 아빠 가게에서 막 홍보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또 감사하고 예,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정신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네, 너무 꿈 같고 정신 사나운 게 지금 제 심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너무 지금 벅차고 신이 나고 행복해요.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이렇게까지 뭐 이 자리가 뭐 대단하다 이런다기보다는 계속 꿈꾸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 제가 주장하고 여지껏 30년 동안 해왔는데 그것들을 제 주변의 친구들 또 이제 이렇게 감독님께서 또 마지막에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네 어떻게 보면 뭐랄까 엄청 감사드리고 네 아무튼 뭔지 아시죠? 네 그런 겁니다. 네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네. 홍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감독님 이 델타보이즈 다음에 영화를 또 한 편 만드셨는데 거기에 또 이 배우들이 나온다고. 레슬링? 네, 레슬링 소재로 한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튼튼이의 모험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저기 몇 달 전에 그 전주 영화제에서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배우들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주인공은 이번에 김춘규 배우가 주인공을 했어요. 이거보다는 살짝 라이트한 느낌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내년 초쯤 개봉을 할 것 같은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영화 봐주시고 또 이 배우분들 감독님과 재밌는 얘기 나눠주신 것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일본 영화에 워터보이즈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델타보이즈가 있다. 상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영화입니다. 주변에 얘기 많이 해주시고 영화 또 보러 오세요. 돈 내고. 예.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